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밀떡을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게 약간 좀 스탠드바 MC 같은데 그냥 짧게 요 당부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기경보 통제기 2차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좀 해볼 텐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이런 겁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조기 경보기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다. 네. PCI가 이미 들어오긴 했지만 좀 시간도 좀 지났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라는 거는 많이 띄울수록 좋죠. 그렇죠. 네. 안 써봤던 거를 처음 쓰게 되고 이게 효용성에 눈을 뜨게 되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 PCI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기종으로 해서 두 개를 같이 쓸지 뭐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 좀 불만인 거는 PCI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사람들이 했던 게 행보관의 눈. 이런 걸로 했으면은 북한에 샅샅이 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행보관, 네. 행보관의 눈. 그 필요성을 조금 덧붙이자면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기존에 쓰고 있는 PCI가 가동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것은 잔고장이나 큰 고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유지 보수에 또 뭐 비용도 들 테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좀 영역이 확대됐어요. 예. 이호도에서 자꾸 중국과 그렇죠. 러시아 애들이 뭐 만나. 방공식별구역 이런 거 네. 그러고. 예. 또 독도에서 일본이 깔짝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적어도 2대 정도의 조기경보 통제기가 한반도 영공 안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 이게 커버가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럴 때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기체 수는 했을 때 한 4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시간 이상씩 1시 3체대로 돌아가려면 3대에서 나머지 정비 1대 해가지고 그치. 4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반도 상공에 항시 1대만 띄울 수가 있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동률이 좀 떨어진다고. 네. 그 가동률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조기경보 통제기가 아예 안 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렇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히 말해서 3교대 돌리려면 비번 날짜가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이제 4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군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군도 나름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보잉이거든요. 뽀잉뽀잉. 예. 네. 만약에 만약에 여기는 진짜 갑질이 네. 대단하죠. 너무 그리고 심한 이제 거지. 예. 만약에 이 PCI 기종에 대해서 만족했다라고 했으면 2차 도입 사업이 아니라 추가 도입 사업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기종을 또 들여오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니까. 근데 지금 굳이 2차 도입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기종까지 보겠다라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 그다음에 또 뭐 개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불러요. 그게 똥갑질인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거 그거 그러니까 뭐든 그런 거. 독과점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걸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 드리면, 얼마를 불렀냐면, 우선 일단 우리가 4대가 필요한데 일단 처음에 2대 좀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2대 사겠다고 해서 국방위에 제출을 했었어요. 이게 미국이 말이죠.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NBA 농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 선수들 에이전트들이 하는 게 비슷해요. 선수랑 단연 계약을 할 때 네. 뭐 5년이면 5년,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안 해. 앞에 요만큼 뭐 니들이 해주면 네.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네. 아주 치사뽕이거든요. 머니볼에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전략을 간 거죠. 예. 근데 국방위에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놀란 거 중에 하나가, 아니 2대 사는데 우리가 처음에 4대를 살 때보다 더 많은 가격을 그렇죠. 벌었어요. 무려 2조 3천억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2조 3천억의 나 의미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영어로 욕해도 됩니까? 네. 욕해도 돼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린 2대 살는데 2조 3천억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5대를 사는데, 물론 뭐 중국이 2대가 포함되지만은 예. 2조 4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만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걔네는 5대 살 수 있는 네, 우리 가격이고, 2대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엘타사나 이스라엘의 엘타사나 그리고 스웨덴의 사부 예. 조기경보 통제기가 유명한 기종들이 네네. 있어요. 그 기종들이 냈던 가격보다
뭐 예를 들어서 사브가 제일 낮은데 사브의 그 첫 예시 가격은 그 전체 그 2조 3천억의 50% 49% 정도 돼요. 지금 반값. 머릿속에서 예.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 1조 5천억 정도를 제시했거든요. 이러니 X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야 이거 다 집어쳐 집어치고 새로 하는데 조건을 어떻게 하냐면 야 뭐 두 대 사 우린 정말 당장 필요하잖아. 4대 한꺼번에 사되 다시 사업을 해.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에 방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2차 사업을 다시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잉 똥값질 때문에. 아니 근데 저 뭐 보잉 얘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예,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들 욕하시고. 아 그럼요. 예. 뭐 그러니까 속으로 물론 하셔도 되고 겉으로 하셔도 돼요. 장사를 해야 되고 앞에 우리 물건 샀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서비스도 끼워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 우리 거 안 사면 너희들 살 때 있어? 나는 뭐 이렇게 보잉의 하니까, 이런 네. 태도가 나중에 보잉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아 벌써 잡고 네, 있죠. 네. 네. 많이 잡혔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은 우스갯소리 포함해가지고 더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보잉에서의 이제 변은 뭐냐? 일단 이건 예시된 가격이다. 얼마든지 내고 가능하다는 우는 띄었습니다만 내고 가능하다. 아, 이런 그렇다고 변이 50% 있나? 깎아주진 않잖아요. 아니 네. 이렇게 보잉이 부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 있는 거죠. 우리 거 말고 누구 거 사겠어? 세계 기종을 비교해봤을 때 성능 차이가 확연히 그렇죠. 드러납니다. 네. 어마어마한 성능 차가 났어요. 진짜 얄밉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360도 전체를 조기행보 통제할 수 있어요.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엘타사도 물론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엘타사는 대신 탐지 거리가 좀 짧아요. 짧고. 우리가 예. 요구하는 성능이 안 나와요. 엘타사의 거는. 그 다음에 사브사는 아예 360도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없어요. 사각지대가 생겨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회사는 안 되고 그러면 너네 어차피 우리 거 보잉의 사야지. PSI의 발전형을 살 수밖에 없겠어. 그러니까 세게 부르는 거다. 네. 결론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조기 경보기가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적당히 해라. 그렇지. 예. 예. 이게 뭐 우리랑 하루 이틀 거래하고 말 거요? 그러니까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차라리 국내 개발이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기술적 기반이라든지 경험치가 녹아나는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고 뭐 기술 이전을 해줄 것도 아니고 애들이. 네. 지금 2차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판을 짜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보가 될 만한 곳들 더 있습니까? 더는 없고.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예. 그래서 우리도 2차 사업을 다시 했을 때에 처음에 나온 결론은 화가 나니까 우리의 주요 방산업체 LIG 넥손도 부르고 하나 시스템도 다 불렀어요. 방사청에서 한번 모였어요. 예. 우리가 하십시오. 직접 하십시오. 그랬을 때 방위산업체에서 나오는 말은 하라니까 해야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죠. 해야죠. 네. 근데 저는 제 판단은 그때 그랬어요. 저거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원하는 기간에는 네. 밀떡에도 한번 앞에 계신 김 PD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딱 맞아 들어간 거죠. 우리가 지금 P3C 아시죠? 네. 그런 대잠 초계기를 한번 개조한 경험, 종합적으로 개조한 경험이 다예요. 그런데 조기경보 통제기의 기술을 전부 다 우리가 기반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를 다 본 경우면 또 하나 그런 플랫폼 자체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전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반전은 우리가 2022년도에 DX 코리아에서 봤죠. 우영우 수송기. 그렇죠. 그 우영우 수송기가 여러 가지로 개발 성공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대잠 초계기도 갈 수 있고 벌써 대잠 초계기는 이번 마덱스에서 그렇죠. 언뜻 나왔어요. 그냥 나왔잖아요. 또 하나가 바로 조기경보 통제기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크기면 네. 우영우가 가능합니다. 30톤대니까. 네. 심지어 지금 엘타사나 사브사는 그보다 적은 체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큰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의 반전이었는데 하이라이트 반전이 이제 최근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사업을 당당히 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그러죠. 지금 그러면 광고를 하나 보죠. 네. 광고. 네. 광고 보고 왔나요? 네. 다시 큐. 바로 사브입니다. 사브가 저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처리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근데 사브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게 360도 전방향의 탐지와 통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해줄게. 우리 그런 기술 갖고 있어. 기술 이전을 해줄게.
완전히 기술 이전은 그 전부터 해준다고 했죠. 성능이 딸리기 예. 때문에 사브가 플러스로 해준다는 거지만 거기에 360도를 성능이 모자라는 것까지 커버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번 제안에는 360도를 커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기술 이전을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 다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대한민국 공군이 우리 걸 사면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공군의 장비를 가지고 인체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모두 다 허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그렇죠. 예. 그 얘기의 다른 얘기가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해줄게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 보잉이든 어디든 이게 꽁꽁 막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보잉 같은 경우는 원래 안 해주기도 했을 뿐더러 미국이 항상 그런 게 이런 민감한 기술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예. 근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우리 줄게 대신 1,000억 더 줘 이랬다가 미안한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대. 대신 돈은 못 돌려줘.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삥 뜯는 거 아니야? 보람의 사업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기술 이전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다는 이유로 뺐는데 사브 같은 경우는 가장 딸리죠 지금. 기체 성능도 상대적으로. 그렇고 엘타사보다 밀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꺼내든 카드가 기술 필요한 거 다 줄게 라는 근데 거라서. 사실은 사브 입장에서도 윈윈 아닐까요? 그럼요. 예. 네. 사브는 일단 마켓시어, 전 세계 마켓시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주 그 비근한 예가 JAS 39 예. 그 그리펜이죠. 채택한 국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스웨덴 공군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이 살 수 없죠. 운용 기체가 굉장히 규모가 적고요. 음. 그러면 적어도 300대, 400대까지는 가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쵸. 뽑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브의 전략은 무조건 기술 이전 다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넓히는 거죠. 그렇죠. 그 마켓을 키우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럼 그건 보잉은 뭐라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잉은 난처해진 거죠. 네, 이제 그렇죠. 자기의 장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그 저거 라이벌이 봐라, 나온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을 낮추겠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가 내고 된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문제가 박 의원님이 아까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가동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는 한국 공군의 정비 능력이 떨어져서 가동률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부품 수급이라든지 기체 민감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미 고쳤겠죠. 예. 중요한 체계니까. 그게 안 됐다는 얘기는 보잉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부품 수급을 제때 안 해줬던가. 팩트를 얘기하면 그런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 3분의 2는 말씀하신 게 네. 맞고요. 3분의 1은 우리의 어떤 그 귀착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의 문제도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체를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뭐든지 완벽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기능에 있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고 그거 어렵거든요. 그런 건 그래서 좋긴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벌써 10년이 이제 다 돼 갈 수 있는데 이런 정도 조기경보 통제기 PSI를 운영했으면 사실 PSI의 장점은 그거죠. 또 들여오면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어요. 네. 더 익숙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잉 입장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오기 때문에 단점들을 보완하잖아요.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말 낡고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 공군에서 조기경보 통제 기존에 있던 아주 유명한 E3 동그란 거. 그렇죠. 센츄리 조기경보 통제기를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량 퇴역시키고 PSI로 갈아타게 되거든요.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릴 요인이 더 생긴 거죠. 더 생긴 거죠.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사브가 굉장히 큰 반전을 한번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보잉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격이 됐건 뭐가 됐건 안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 이번에 사부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걸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서 예를 들어서 서해가 급하면 서해 쪽에 PSI 보내고 동해 쪽이 조금 누그러지면 그쪽으로 보내서 한 운영을 해본 다음에 거기서 받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영우 수송기에다가 해서 자체적인 조기경보를 만들겠다라는 이게 우리의 장기 플랜이다라고 언론에 떠들겠죠. 보잉 들으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잉 때문에 네. 보잉의 갑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브의 장점이 그렇죠.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어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선 사브의 기체는 글로벌 6500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글로벌 I라는 기체인데 이 기체를 채택한 국가가 지금 2개 국가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양산이 된 것도 아니고 불안함이 좀 있어요. 반면에 장점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타 사건은 이제 조금 이제 열애가 되는 것 같고요. 분위기상.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니즈는 뭔가라는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 공군은 지금 쓰고 있는 PSI가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 쓰겠다. 나머지 이 전력도 중요하다라고 본다면은 조금은 보잉 쪽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약간 억울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군에서 다른 시각이 있다. 지금 메인은 PSI로 운영하고 이어도나 독도를 위해서 그렇죠. 추가로 좀 투입해야 될 보조 전력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 정도의 탐지거리와 이런 거는 충분하고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 이전도 해준다. 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항공모함에 이번에 전시했을 때 무슨 E2D 그렇죠. 비슷한 걸 전시했더라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을 또 밀리매니아나 매체 그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E2D를 투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요 기술을 갖다가 그때쯤이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인기로 저는 간다고 봐요. 그래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기술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게 해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장기판에 말을 놓기 시작하면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결과적으로 기술 이전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지금까지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브에서 제안을 그렇죠. 했으나 네. 우리 공군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가격은 어차피 강자가 하나 나타났기 때문에 보잉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돼요. 4대 사는데 지금 4조 3천억 불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세종대왕급 이지스 전투함 6척 공주할 수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저 지역에 있는 무슨 특산물 축제 이런 데서 바가지 맞습니다. 음식값 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엄청나게 혼나고 뭐 그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보잉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됐죠.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많은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기 경보기 미군이 쓰던 것도 낡아서 PSI 기종으로 바꿀 거예요 이제. 그들도 그쪽에서 사면 진짜 한두 대 사는 게 아니겠죠. 아 그럼 공구가 그죠. 되겠네요. 그 공구를 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시스템도 공구에서 싸게 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고객 그리고 또 우리가 맘먹고 만약에 타이밍도 중요해요. 사부랑 손잡고 우리가 자체적인 조기 경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되면 보잉은 시장이 하나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큰 2차, 시장이지 뭐. 2차 사실은. 다음에 3차 있을 테니까. 네.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그래요. 저라면 공군이 어떻게 생각하던 저라면 사브를 선택하겠어요. 글로벌 아이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거기서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떤 잠재력도 분명히 그럼요. 네.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사브다. 오늘 이렇게 아니 농담이에요. 네. 네. 불안해지네 그럼. 또.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군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이 밀떡 가족 여러분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나누는 일종의 뭐 토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봅니다. 그럼요. 국방 관계자들이 봅니다. 보잉도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영어 되시는 분들은 잉글리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댓글이나 이 참여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아주 보람도 있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